매도의 고민이 아니라 좀 매수의 고민을 우선 하셔가지고 내가 팔아서 어떤 지역을 살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은 자산이 더 불어날 것이다. 안녕하세요, 닥터 부자빠입니다. 최근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질문이 집이 안 팔린다예요. 그래서 내가 집을 좀 빨리 좀 팔고 좀 상위급지로 좀 갈아타고 싶은데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너무 지금 힘드신 거예요.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시점에 집을 내가 팔아야 되는지, 그리고 팔고 어떻게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게 가장 내가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.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일단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나가 있잖아요. 거래량이죠. 거래량을 보면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이에요. 10분의 1 수준인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죠.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. 내가 매물로 내놓더라도 아주 정말 급급매, 가격을 몇 억 낮춘 이런 매물 아니고는 시장 자체가 얼어있다 보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측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.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. 그리고 뭐 투자자도 계실 테니까.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. 금리가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. 정책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. 금리는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. 근데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게 다시 내려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. 근데 확실한 건 있죠. 무한정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.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리기는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금리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집이 안 팔린다 라고 할 때는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럼 남은 건 이제 정책인데요. 정책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죠. 크게 이제 틀을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. 규제를 더 할 것이냐 혹은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인데, 규제를 더 하기는 어렵죠. 지금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고, 앞으로의 정책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. 신문기사에서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규제 지역을 풀 것이다. 뭐 정확한 지역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규제 지역이 풀리면 사실 뭐 대출 규제도 같이 완화가 되는 효과도 있죠.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연말에는 임대사업자, 이런 부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풀릴 거예요.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는데, 규제 지역을 풀고 대출이 완화가 되고 뭐 취득세 그리고 임대사업자 이런 제도들, 혜택들이 다시 부활이 되는 시점이 사실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고요. 우리가 집을 팔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죠. 이제 1주택자는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. 너무 내 매물을 너무 싸게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정책의 좀 방향을 보자. 앞으로 큰 틀에서 규제는 완화가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정책이 뭐 규제 지역이나 이런 대출, 그리고 취득세, 이런 임대사업자 제도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이 되면은 내가 매도하려고 할 때 매도 희망가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제 1주택자보다 더 문제는 지금 일시적 2주택자예요. 요분들이 조금 문제인데,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요게 발표가 됐죠.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부세 1주택 특례를 꼭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. 이게 이제 9월 30일까지니까 종부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1주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매도를 했을 때 종부세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그 1주택으로만 카운팅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절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현재 시점에 일시적 2주택자다라고 하면은 양도 차익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. 양도 차익이 적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고, 양도 차익이 매우 많을 거예요. 매우 많다라는 얘기는 막 5억, 많게는 막 10억 이렇게도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시세를 좀 낮추더라도 양도세를 좀 계산해 보시고, 비과세 구간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급급매로 좀 매도를 하고요. 우리가 이제 매도의 고민이 아니라 매수의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면 된다라는 거죠. 물론 내가 이제 파는 주택이 최고점 대비 너무 좀 몇 억 싸게 파니까 매우 아까울 수는 있어요. 당장은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매수하려는 주택이 상위 지역이고 더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되는 거니까 매도의 고민이 아니라 좀 매수의 고민을 우선 하셔가지고 어떤 지역을 내가 팔아
팔아서 어떤 지역을 살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은 자산이 더 불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얘기인데, 이제 갈아타기도 저는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이유가 있는데, 흔히 이제 거주하고요 투자를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 소득 대비 대출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을 또 계산을 하잖아요. DSR이라고 하는 거를. 그렇다 보니까 자산이 좀 불어난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.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6억짜리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뭐 9억짜리, 그리고 그 다음은 뭐 12억짜리, 뭐 15억짜리, 20억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을 하시죠. 이게 이제 거주하고 투자로 같이 보면은 이 범위 안에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. 이렇게 갈아타게 되는데, 제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도도 쉽지 않은데 매수도 쉽지 않죠. 매수가 다 쉽지 않은데,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갈아타기 효율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. 거래세나 우리가 드린 인풋 대비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. 특히 내가 자산이 좀 부족한 사람일수록 거주하고 투자는 분리해야 자산을 좀 빨리 더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거주하고 만약에 투자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6억, 9억, 12억, 15억, 20억이 아니라 이렇게도 되는 거죠. 5억에서 10억짜리도 갈 수가 있고요. 10억에서 바로 20억, 20억에서 40억짜리도 이렇게 점프가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산이 갈아타기를 할 적에는 최소 2배 이상은 불어나는 게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. 근데 뭐 특정 사람 같은 경우에 자녀가 있거나 직장 위치 때문에 거주하고 투자를 뭐 분리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아파트 시세하고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 시세랑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.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붙어 있죠. 갈아타기에 너무 좋아요. 즉 급지를 상향하는 거죠. 이런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우 좋은 겁니다. 이런 갈아타기는 하셔도 되는데, 물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라고 하면 마포에서 잠실이 아니라 더 상위 급지도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급지를 상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 다음은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비록 경기도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강남 2구도 가능하다. 지금 뭐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 자본이 한 5억 정도 있으면 강남 2구 내에 재건축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 이미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향후에 뭐 10년 내에는 신축이 될 거예요. 한 35억 정도의 시세로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게 되면 자산을, 이게 몇 배인가요? 엄청나게 불릴 수가 있죠. 입주 시점에 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거 전세금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. 전세금도 막 15억, 강남이다 보니까 이 이상도 받을 수가 있어서 요거를 또 활용해서 내가 거주주택을 매수할 수도 있고 다시 레버리지를 써갖고 다른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내 집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, 그리고 갈아타기 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서 자산이 좀 2배 이상씩 이렇게 불어나는 선택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